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매일경제TV의 박수원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탄소 배출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분명하게 알고 대응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좀 탄소 배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는 자, 이 위원장이 자, 영국 글래스고에서 지금 현재 제26차 유엔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특별 정상회의에서 자, 우리는 세계 탄소 시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규정의 강력한 틀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고요. 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 것 중요한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27개국의 회원국이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해서 최소 55% 감축하는 걸 합의한 바가 있죠. 자, 이런 합의한 바가 있는데 아무튼 현재 하고 있는 유엔기후 변화 협약 자, 이 특별 정상회의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또 도출이 되고 정상들끼리의 그런 탄소 배출에 대한 위기감과 그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 나갈 건지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5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는 것처럼 한국거래소 자, 한국거래소의 증권사 배출권 시장 참여를 다음 달 시행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 11월 11일까지죠. 11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시행은 다음 달 12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심사해서 배출권 시장 회원 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자, 고유 재산 운영을 통해 최대 20만 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 자기 매매를 허용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좀 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매매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자국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 자, ETS가 자,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에 맞춰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ETS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유럽연합이 2005년에 도입을 했었고 한국은 2015년 여기도 나오죠. 자, 앞에 서두에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이 판매가 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조했죠. 자, 증권사들의 연내 배출권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건 정체된 시장을 활성화해서 가격 기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하기 위함이고 자, 그리고 현재 배출권 할당받은 650여 개 업체와 시장 조사자 구실하는 금융권 5개만 참여해서 거래가 부진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탄소 배출권에 진입하는 회사라든지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적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 내용이 나왔고 자, 그리고 지난해 연간 거래량이 약 2천만 톤입니다. 연간 거래량이 2천만 톤이고 그리고 허용 배출 총량이 5억 5,900만 톤인데 거래량이 2천만 톤 이제 3.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7%. 너무나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 배출권 선물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을 지금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선물 시장을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 ETF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탄소 배출권 ETF가 있어요. 그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실제적인 뭐 수혜주들을 뭐 대응할 수도 있죠. 관련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을 때 4만원 정도 했어요. 많이 올랐을 때 4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도 보면 23,000원에서 시작되었다가 현재 38,000원까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만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만원대인데 자,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권이 톤당 50달러 정도 합니다. 5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6만원 정도 한다라는 거죠. 6만원. 그래서 해외 쪽에 오히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더 비쌉니다. 현재 더 비싸게 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관련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자, 후성이 있죠. 후성. 자, 후성 같은 게 기초화학물을 제조하는 업체죠. 불화소서 어디다 반도체 들어가죠. 전액 어디 들어가면 2차전지 쪽이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휴캠스가 있죠. 휴캠스. 자,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기초화학 물질을 만드는 제조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휴캠스의 그 온실가스 저감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감 장치를 통해서 탄소 배출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후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 외에도 보면 그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 흐름 자체가 최근 많이 올라왔죠.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부분이고, 올해 7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서 거의 뭐 100% 상승한 이후에 현재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후성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면 후성이나 휴캠스나 보면 차트 흐름들은 좀 비슷합니다. 상승하는 추세냐 하락하는 추세냐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만 누가 많이 상승해서 단기 수익이 높냐 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바이오가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설 유지 그리고 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뭐 친환경 바이오 비료 생산이라든가 수소원 매립지, 가스 발전소 사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에코바이오가 하나의 또 탄소 배출 관련 종목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주가 움직임들 보게 되면 뭐 조금은 지지부진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뭐 1,000억도 안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움직임 자체가 급등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KC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분진을 포집하고 제거하는 장치인 전기 집진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황이라든가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가스 처리 설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오염 방지 사업을 통해서 타랑 설비라든가 전기 설비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C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도
캐시코트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건산업도 있습니다. 이건산업. 자,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형 합판, 목재 팔레트, 뭐 플래스우드 팔레트, 가공 목재, 전기에너지 및 증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산업 또한 이건산업 또한 탄소 배출권 관련된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뭐 주가 움직임은 뭐 괜찮아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수급들의 움직임도 좀 양호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뭐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종공업도 있죠.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종공업 하면 자동차 부품주인데,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소음기 머플러를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고, 자, 그 관련된 배기가스 정화기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 하나의 또 탄소 배출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최근에 뭐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어요. 또 재밌는 건 기관 쪽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매수 물량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종공업 아직은 명확한 어디가 저점 신호인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도 뭐 MDF 이것도 MDF도 이제 이거 뭐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톱밥이라 해야 되나? 나무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압축시켜서 만든 판넬을 MDF라고 하죠. 자, 이 MDF 바닥재 강화 마루바닥인가 이건? 뭐지? 재생목재 뭐 그리고 벌목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조림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솔 홈데코. 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지식경제부에서 폐목재 스팀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등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올 때마다 한번 크게 들썩들썩거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도 보면 한솔 홈데코 지금 뭐 연기금 매수 물량도 아주 잘 형성되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뭐 차트만 보면 별 볼 일 없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좀 봐야 되죠. 뛰어넘어서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탄소 포집, 친환경 플라스틱, 에너지 최적화 등 순수 ECP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보면 주가 움직임이 아주 강하고 좋죠. 물론 이 부분들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쫙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또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플랜트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큽니다. 네,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이라는 또 회사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대기오염 방지라든가 사후 처리 분야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종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케미컬 에어 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흡착제라든가 촉매를 이용해서 물리적, 화학적 흡착, 분해를 통해서 유해가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자, 그리고 중공업이나 자동차, 화학 등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VOC를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완벽한 환경 관련 주다라고 보면 되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상당히 좀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가 올해 7월 달부터 크게 움직였죠. 7월 달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무려 뭐 주가가 거의 뭐 3만원대 있던 주가가 21만원까지 올라갔었죠. 21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좀 행보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근데 수급은 괜찮아요. 수급은 지금 현재 기관 쪽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다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유엔의 기후 협약이 지금 이제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급도 마찬가지고 전체 기술적인 분위기도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태경 BK가 있는데, 태경 BK 같은 경우에 철강, 건축자재 등 환경오염 방지업계 등의 석회 제품을 납품하고 있죠. 그러면서 환경규제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사업을 확장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유해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지기 전에 제거하는 청정 개발 제재 방법론, CDM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 이 CDM이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그리고 과불화탄소, 유부화학 등 6개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도 이런 탄소 배출 얘기가 좀 나와주게 되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X 인터내셔널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왔죠. 일부 또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현재는 좀 주가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불안전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은 아직까지 뭐 크게 탄소 배출권 중에서 그렇게 구미가 땡기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린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를 고부가치 소재로 생산하는 이산화 포집 및 전환 기술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린 케미칼. 자, 그래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좋은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어요. 연기금 쪽에서 3일 연속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캠트로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또 이런 탄소 배출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CCU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에틸렌이라든가 카보네이트 합성용 고효율, 자, 불균 일개 촉매 상용화 기술 개발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는 바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캠트로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캠트로스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뭐 기관들의 매수 물량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SGC 에너지가 있고 그린플러스가 있고 한미글로벌, GNC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 너무 많아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SGC 에너지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규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영인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빛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해서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식물 공장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식물 공장 사업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린플러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환경 컨설팅이라든가 저탄소 녹색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에코시안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시장 정보 및 장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친구는 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질 볼만 하죠. 지금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1, 2, 3, 4, 5, 6. 자, 약 6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변화를 주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GNC 엔지니어링 오늘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GN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 그러니까 땅의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저 포항에서 한번 또 난리 났었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열 관련된 냉난방 발전소를 짓다가 건드리면 안 될 수압을 이용해서 건드리면 안 될 층을 건드렸다가 실제 지진이 발생했던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GNC 에너지, 자, GNC 에너지 또한 연료 사업을 영위하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서 오늘 보니까 GNC가 좀 반등을 좀 주긴 했습니다. GNC 에너지가 오늘 좀 반등을 좀 주긴 했어요. 12%나 좀 올라왔죠. 자, 12%나 좀 올라왔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뜨다 보니까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비상용 발전기를 또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땐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N1 에너지라고 있죠. GNC도 있고 GN1 에너지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회사인데 비슷하게 그냥 보시면 되고, 삼형 SNC라는 회사도 있는데 먼지 센서 등을 취급하는 센서 회사예요. 환경 관련된 경고를 해주는 센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드가 있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 탄소 칼륨 매출 등 약 10%가 탄소 포집용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유니드에서 만드는 소위 재료들이 탄소 포집에도 이용을 한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로 좀 묶여 있는데, 내용만 보면 좀 약하긴 합니다만, 또 오늘은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대응을 합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매집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회원님들 참고를 꼭 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이 내용들 꼭 한번 보시고, 한 번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두세 번 정도 보십시오. 그래도 회원님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회원님들께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